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은 토픽2 듣기 문제입니다. 모두 50문제이고 60분 동안 문제를 풀 건데요. 이번에 새로운 토픽 시험이 중고급이 합쳐졌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 유형을 잘 알고 문제풀이 요령까지 배우고 나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알맞은 그림 고르기 문제인데요. 자, 모의고사 1의 1번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듣기 전에 그림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자,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남자가 후라이팬을 들고 있고 여자와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두 사람이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남자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질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가 혼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자, 두 사람은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게 된 걸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남자가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수건을 준비하고 있네요. 남자가 손을 씻고 나서 손을 닦으라고 수건을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대화, 여러분 어때요? 미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4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요리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도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그림을 한번 쑥 훑어본 다음에 문제를 들으면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승화 씨, 송편 빚기 전에 손 씻었어요? 아니요. 아침에 씻고 그 이후로는 안 씻었어요. 더러워 보이진 않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해요.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아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듣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송편 빚기 전에 손 씻었어요? 남자가 말하죠? 아니요, 안 씻었어요. 더러워 보이진 않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여자가 말합니다. 손을 꼭 씻어야 해요.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거든요. 라고 하고 있죠. 자, 남자가 손을 씻지 않아서 여자가 손을 씻어야 한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정답을 찾으실 수 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뭐라고 하는 내용 그림이죠? 네, 정답 2번 잘 찾았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여러분 알맞은 그림을 찾는 문제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알맞은 그래프를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원 그래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이루어진 꺾은 선 그래프도 있고 막대기 모양의 막대 그래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 그림을 보기 전에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자, 이런 표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알맞은 그림 고르기 문제인데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원 그래프죠? 네. 자, 여러분, 그래프를 볼 때는요,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어떤 제목의 내용인지를 먼저 잘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직장인의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주로 몇 시인지,
첫 번째 문제 그래프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의 점심 선호 메뉴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자, 이따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아닌지도 잘 들어봐야겠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제목을 볼까요? 남녀 연도별 점심값 변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점심값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따가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여러분, 연도별 점심값 변화입니다. 밑에를 볼까요? 2010년, 2011년 해서 2014년까지 점심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따가 문제를 들을 때는요, 자, 이렇게 연도별로 점심값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잘 들어봐야겠죠? 한번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점심 드시는데 얼마를 쓰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평균 점심값은 6,500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5년 동안 평균 점심값을 살펴보면 2009년 5,200원, 2010년 5,400원, 2011년 5,600원, 2012년 6,000원, 2013년 6,20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여 무려 25%가 올랐다고 합니다. 갈수록 비용이 늘어 부담스러우실 텐데 집에서 준비한 건강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듣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점심 드시는데 얼마를 쓰십니까? 자, 점심값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리고 자, 지출하는 평균 점심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4년 6,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직장인들의 5년 평균 점심값을 살펴보자고 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심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프에서 상승하고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점심값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심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연도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 잘 찾아보셨나요? 다음은 여러분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인데요. 이때는 앞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앞사람이 부탁이나 제안이나 사과나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뒷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뒷사람의 반응을 잘 찾아야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고르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항을 보는 게 좋은데요. 좀 빨리 예매하지 그랬어. 자, 여러분 뭐뭐 하지 그랬어.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또는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자, 2번. 고마워. 덕분에 이런 공연도 보네. 자,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덕분에 라는 표현은 도움을 받았거나 자,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혜택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하는 말이죠. 3번. 자, 밤새도록 컴퓨터만 하니까 힘들지, 뭐뭐 하지,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고요. 4번,
기다리는 사람 생각했으면 일찍 와야지. 자, 맨 끝에 사용했던 와야지, 어와야지는 언제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예항들을 훑어본 다음에는 자, 문제를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이 콘서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표 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매 시작 전날 밤부터 컴퓨터 켜놓고 기다렸어. 네,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죠. 이 콘서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자, 이 콘서트를 정말 보고 싶어 했나 봐요.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표 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남자가 이 표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럴 때 여자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듣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네. 1번. 뭐뭐 하지 그랬어? 자, 질책하는 내용 아니겠죠? 고마워. 덕분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자가 보고 싶어 하던 콘서트표를 남자가 힘들게 사줬으니까 덕분에 이런 공연도 보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3번, 4번도 모두 알맞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말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먼저 예항을 볼게요. 1번. 회의 자료는 완성됐으니까 제가 복사해 둘게요. 회의 자료가 완성됐다고 했네요. 자, 이따가 문제를 잘 들어보고요. 회의 자료가 완성됐는지 아닌지를 더 주의 깊게 잘 들어봐야겠죠? 2번, 오늘 회의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끝내시면 어떡해요? 자, 오늘 회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의해야 하는 날짜가 오늘인지 아닌지도 잘 들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 자료를 끝내지 못했는지 아닌지도 잘 들어봐야겠지요. 3번, 그럼 부장님께 오늘 안으로는 힘들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안으로 무엇인가 준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것도 이따가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지금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부장님께 전달할게요 라고 했어요. 네, 아마 무엇인가가 완성이 됐나 보죠? 주어진 임무가 완성돼서 이메일을 제게 보내주면 부장님께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예항만 보고서도 어떤 문제들을 듣게 될지 여러분 대충 추측할 수 있겠지요? 자,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님, 내일 회의 자료는 다 작성하셨어요? 부장님께서 끝나는 대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직 다 못했어요. 내일 회의 전까지 끝내려면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듣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김대리님, 내일 회의 자료는 다 작성하셨어요? 여자가 묻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끝나는 대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네, 끝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죠. 근데 남자가 뭐라고 하죠? 그게 아직 다 못했어요. 내일 회의 전까지 끝내려면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자, 남자는 회의 자료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문제를 볼까요? 네. 1번, 회의 자료는 완성됐으니까 아니죠?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2번, 오늘 회의해야 하는데 자, 회의는 내일이라고 했죠?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3번, 부장님께 오늘 안으로는 힘들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자, 오늘 회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안으로는 힘들겠죠? 그래서 부장님께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다음 문제는 듣고 남자나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바로 이어지는 행동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 앞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에 따른 뒷사람의 반응, 뒷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솔직히 뒷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그 안에 답에 대한 힌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뒷사람의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할 행동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하는 말도 잘 들어야겠지만 남자가 하는 말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니까 남자가 하는 말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1. 도서관에 간다. 2. 학생증을 찾아본다. 3. 학과 사무실에 간다. 자, 3번까지 예항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대화가 학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옆집 남자를 찾아간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빨리 들어보고 싶죠? 자, 여러분,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곧 기말 시험인데 공부 잘하고 있어? 나 집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옆집 남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학생증을 잃어버려서 못 갔는데 학과 사무실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다. 네, 듣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남자가 말합니다. 곧 기말 시험인데 공부 잘하고 있어? 자, 여자가 옆집 남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그럼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고 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라고 해서 도서관에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하죠. 여자가 뭐라고 하죠? 학생증을 잃어버려서 못 갔는데 학과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할지 자, 여러분 찾을 수 있겠나요? 자, 먼저 학과 사무실에 가서 학생증 재발급을 받는 행동을 제일 먼저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정답은 3번. 학과 사무실에 간다이죠? 네, 그래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할 행동 고르기 문제인데요. 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고객 설문지를 작성한다. 경쟁사의 제품 사진을 찍는다. 김대리에게서 설문지를 받는다. 남자에게 신제품 설명서를 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고객, 그 다음에 뭐 제품, 네, 그래서 신제품,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품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갑니까? 네, 이제 전시회장으로 가려고요. 전시회장에 가면 경쟁사들 제품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사진도 찍고 신제품 설명서도 받아오세요. 경쟁사들의 제품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전에 제작한 고객 설문지 가져가서 전시회에서 방문자들에게 받아오세요.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있죠? 아, 김대리가 작성했으니까 아마 김대리한테 있을 거예요. 받아가세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말합니다. 제품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갑니까? 네, 라고 말하죠. 남자가 경쟁사들 제품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제품 설명서도 받아오세요. 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네, 고객 설문지 가져가서 방문자들에게 받아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그런데 여자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죠. 누구한테 있죠? 네, 김대리에게 있습니다. 김대리한테 있을 거예요. 받아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김대리에게 먼저 가서 설문지를 받아가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정답 찾았나요, 여러분?
고객 설문지를 작성한다. 먼저 하는 행동이 아니죠? 경쟁사의 제품 사진을 찍는다. 네,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김대리에게서 설문지를 받는다. 자, 여러분 어때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아까처럼 뒷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라고 했지만 중간에 일단, 먼저, 어서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일치하는 것 고르기 문제인데요. 대화문도 있고 전달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나 아니면은 뉴스, 강연, 여러 가지 내용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자, 일치하는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고궁은 밤에는 입장할 수 없다. 자, 고궁 밤에 입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들어봐야겠죠? 고궁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자, 몇 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고궁의 입장권은 인터넷으로만 예매할 수 있다. 자, 인터넷으로만 예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도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는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4번, 고궁의 입장권은 1인당 4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자, 한 사람이 몇 장까지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야겠죠? 자,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주일 동안 고궁을 야간에 개방한대. 사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던데. 우리도 가볼까? 나도 사진 본 적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하루에 1,700명만 관람할 수 있대.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해도 되고 그날 현장에서 사도 된대. 그래? 3,000원이라던데 한 명이 표 2장까지만 살 수 있다니까 우리 둘만 가자.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매해 둘게. 자, 여러분, 들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말합니다. 고궁을 야간에 개방한대. 자, 야간은 여러분 밤 시간을 얘기하죠? 고궁은 밤에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나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죠. 남자가 하루에 1,700명만 관람할 수 있대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네, 1,700명 인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입장권은 그날 현장에서 사도 된대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매해도 되고 그날 방문해서 현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자, 한 명이 표 2장까지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한 사람당 표 2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항을 볼까요? 네, 고궁은 밤에는 입장할 수 없다. 야간 개장하죠?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고궁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자, 아까 몇 명이었죠? 네, 제한되어 있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고궁의 입장권은 인터넷으로만 예매할 수 있다. 아니죠? 현장에서 가서도 살 수 있고요. 고궁의 입장권은 1인당 4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자, 아까 몇 장까지였죠? 네, 4장 아니고 2장이었죠? 따라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문을 듣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대화문뿐만 아니라 전달문을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들은 내용하고 예항이 내용이 똑같지 않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항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도 여러분 일치하는 것 고르기 문제인데요.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치하는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첫 번째, 박물관 입장권은 구매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구매하다는 뭐죠? 사다라는 거죠? 박물관 입장권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무료인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유물들은 국가별로 나누어져 전시되어 있다. 자, 유물들이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3번, 전시 해설을 듣고 싶으면 여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전시 해설을 듣고 싶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도 잘 들어봐야겠죠?
4번, 2시간 관람 후에는 1층 안내 데스크 앞에 모이면 된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모여야 할까?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 박물관은 입장권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4개 층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물들은 1층부터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박물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2시간 관람 후에는 박물관 앞 공원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자, 듣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박물관은 입장권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료라고 했습니다.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4층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아까 예항을 읽을 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죠? 유물들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잘 들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전시되어 있죠? 1층부터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대별로.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자, 그리고 박물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전시 해설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나오죠?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시 해설 신청하려면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람 후에는 어떡하죠? 박물관 앞 공원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모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항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박물관 입장권은 구매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무료였죠, 여러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물들은 어떻게 전시되어 있었죠?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네, 전시 해설 듣고 싶으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4번, 네, 1층 안내 데스크 앞에 모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공원에 모이라고 했죠. 따라서 모두 답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할 내용들은 좀 더 주제가 다양하고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나와서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